거 하기 전에 인쇄부터 먼저 돌리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왼쪽에 파일 누르고 인쇄 한번 눌러줄게요, 선생님. 왼쪽에 파일 누르고 왼쪽에 인쇄, 여기 왼쪽에 파일 먼저 누르고 왼쪽에 인쇄. 자, 그럼 오른쪽에 요게 이제 미리 보기인데요, 선생님 100% 잘려서 나올 거예요. 자, 아래 왼쪽 하단에 보면은 여기에 페이지가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표의 길이가 좀 길게 되면 지가 알아서 페이지를 2장 내지 3장으로 나눠서 나오거든요. 아래쪽에 하단 쪽에 보면 이거 화살표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잘린 것도 보여요. 그죠? 네. 자, 근데 나는 요거 한 페이지에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나오면 보기가 안 좋지. 오려서 붙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백을 지정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맨 왼쪽 아래 현재 설정된 용지라고 있죠. 네. 그렇게 혹은 그렇게 안 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얘를 누르시면은 그 안에 한 페이지의 시트 맞추기, 한 페이지의 모든 열 맞추기, 한 페이지의 모든 행 맞추기 종류별로 있어요. 대부분은 열이 다음처럼 잘렸을 때는 한 페이지의 모든 열 맞추기로 한다 보시면 돼요. 요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한 페이지의 모든 열 맞추기. 자, 그러면 열 잘린 거 없이 인쇄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시면 글자가 어때요? 아까보다 작아졌죠. 얘네들이 이제 열을 기준으로 맞춰버리면 잘리는 건 없지만 글자 크기가 알아서 줄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 크기든 열너비든 행높이를 조절할 때 봤을 때 뒤에 PT라고 써져 있지 않은 이유가 인쇄를 할 때 인쇄의 크기가 달라지기, 상황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PT가 안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가 안 붙는다고. 자, 그럼 나는 요거를 세로로 인쇄하는 것보다 어떻게 인쇄하게 크게 나오겠어요? 가로로 하는 게 크게 나오겠죠? 여기 왼쪽에 보면 용지의 방향이 있어요. 세로 방향이라고 써있죠? 요거 클릭하고 가로 방향. 그러면 용지가 가로로 바뀌면서 아까보다는 좀 더 크게 인쇄가 될 것처럼 보여요. 자, 이때 어때요? 왼쪽 위에 써지죠? 이런 문서는 당연히 정중앙에 써져야 이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백을 만져줄 건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여기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요 페이지 설정을 클릭을 하고, 그럼 창 뜨죠? 페이지 설정이라는 창 뜨죠? 여기에 위에 여백 클릭하고 눌렀나요? 그 다음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라고 있어요. 가로를 클릭합니다. 했나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와요. 근데 살짝 가운데로 오지 정중앙은 아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보기에 가서 한번 편집창으로 돌아가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왼쪽 위에 홈 위에 보면 왼쪽 보고 있는 화살표 있죠? 클릭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왜 안 보이지? 그렇지. 요게 이제 점선이 보이거든요. 요 점선이 인쇄하는 영역이에요. 컴퓨터가 생각했을 때 인쇄하는 영역은 지금 여기 31번까지예요. 제 거는 그래. 31번까지 같이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필요 없잖아. 안 보여도 괜찮아. 안 보여도 괜찮아요. 자, 요건 31번까지 31번 행까지 인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가 이 부분만 인쇄할 거야 라고 인쇄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 문서를 만드실 땐 선생님 인쇄 영역까지 다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쇄하는 사람마다 인쇄 크기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돼, 만들 때. 자, 인쇄 영역을 그럼 지정을 어떻게 하냐? B1부터 J14까지 블럭 잡을게요. B1부터 J14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안 되시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페이지 레이아웃 있죠? 페이지 레이아웃 클릭. 했나요? 그리고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인쇄 영역 클릭. 그 다음에 바로 아래 인쇄 영역 설정 있어. 설정 있죠? 인쇄 영역 설정. 인쇄 영역 설정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블럭을 풀고 잘 보면 이거는 구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요 옆에 있는 그 보기선보다 살짝 좀 더 선 색깔이 진해진답니다. 안 보일 수도 있어.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색이 너무 흩어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다시 파일 누르고 인쇄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르게 얘가 정중앙에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나는 이거 너무 작아. 좀 더 크게 인쇄하고 싶어. 조금 더 확대할 거야. 지금 여기 여백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더 크기를 늘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왼쪽에 페이지 설정, 왼쪽 아래 페이지 설정 클릭하고요. 눌렀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확대 축소 비율 있죠? 네. 요거 클릭. 눌렀어요? 네. 그리고 요걸 120으로 바꿔봅시다. (120% 눌렀나요? 네. 그리고 확인. 그럼 좀 더 확대돼요. 근데 2페이지로 나눠줬어 나는. 한 페이지인가요? 이러면 비율을 좀 줄이면 좋겠죠? 한 페이지 했어요. 다행이에요. 전 줄일게요 좀. 네, 저도 글씨 좀 작았어요. 응? 위에 큰 글씨 좀 작았어요. 그러면 아까 범위 잡을 때 B1부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인쇄 영역 설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네. 자, 왼쪽 위에 요거 화살표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돌아갔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클릭. 근데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인쇄 제목이라고 있죠? 네. 인쇄 제목 클릭할게요. 그럼 창 하나 뜰 거예요. 아까 인쇄에서 눌렀던 페이지 설정과 같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 페이지 설정에 보면 여기 시트에 인쇄 영역에 B1부터 J14라고 써져 있나요?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선생님은? 저 B부터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시트 바로 아래? 네네. 아무것도 없는 거. 거기에 B1부터 J14까지가 써져 있어요, 정상이에요. 직접 쓰시면 돼요. B1부터 J14까지를 직접 쓰세요. 인쇄 영역 설정을 할 때 범위를 잘못 잡고 클릭을 잘못했고 땡땡 J14 네 B4부터 아니에요? B1이에요? B1부터예요. B4가 됐지. 잘했어요. 다시 써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아니 근데 B4부터 B1부터라 그랬어요 분명히. 글씨는 B4부터 있는 거죠? 그쵸, 글씨는 B 아니지, B1부터 있지. 도형 그려놨잖아. 도형 있잖아요, 도형. 이제 보면 B1. 그러게요. 제목
됐어요? 제목도 써야 돼. 자, 여기 이제 반복할 행위라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의 페이지를 인쇄를 하다 보면 지금은 안 그러지만 한 페이지에 다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게 인쇄를 할 때 이 머리를 잘려서 인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다음처럼 엄청 긴 문서를 인쇄를 할 때 보면 두 페이지 넘어간 거 당연한데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아래 것만 뽁 하고 나와.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뭔지를 모르면. 그래서 이 머리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반복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반복할 행위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네. 여기다 클릭을 하고 했나요? 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행은 드래그 할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행 머리끝 1, 2, 3, 4를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행의 번호 1땡땡4 이렇게 써져요. 됐어요? 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요 B4 1번 행부터 4번 행까지 인쇄를 할 때 반복해서 나와요. 이제 선생님들은 티가 안 날 거야. 페이지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제 거를 보면 제 거 보세요. 다음처럼 페이지가 길 때 원래는 머리 없이 아래 것만 똑 나왔잖아. 근데 이렇게 안 오면 요게 반복돼요. 이 지정한 부분만. 다시. 아니 차트해야 돼. 보이나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 머리가. 이렇게 반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쇄 지정할 때 요까지 해놓고 저장을 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오케이? 이거 필요 없으면 그냥 치우면 돼요. 여기 머리. 필요 없으면 네 지우면 되죠. 자, 여기까지 인쇄 영역까지 지정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까먹을 거. 선생님 이거 이따가 보내줘요. 카톡. 동영상. 유튜브에 다 올리니까 유튜브 보시면 돼요. 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선생님. 제발 유튜브 보세요. 나 다 올린다께. 맨날 올려 지금. 나 하다못해 예전에 이거 설명한 것도 따로 있어요. 2번만 올리는 게 아니고 다 올리기 때문에 심심하시면 한 번씩 들어가서 꼭 봐보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 얼추 지금 쉬운 거 다 끝났어. 이제 함수할 거예요. 어? 쉬운 거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쉬운 거가 끝났다.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나 지금. 예, 이제 함수할 거예요. 자, 교재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120. 112. 자, 여러 가지 함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자, 첫 번째로 배워볼 함수는 쉬운 것 같아. 맥스 함수입니다. 교재는 118페이지에 맥스 함수 나와요.
자, 맥스. 한국어로 하면 최대값.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 공식은 범위만 들어가요.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범위. 참고로 책에 써져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있을 거예요가 아니고 있어요. 해도 될까요? 자, 그럼 여기 J13에다가 우리는 최대 용량을 찾아줄 건데 J13에 클릭하세요. 했어요? 자, 그리고 위에 메뉴 수식 클릭합니다. 수식 눌렀나요? 네. 자,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자동합기 글자 눌러주시고. 눌렀어요? 네. 그리고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최대값이라고 있죠? 네. 최대값을 클릭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러면 는하고 맥스 나와요. 나오나요? 네. 자, 그리고 이 안에 범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대해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용량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거죠. 네. 용량이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써져 있어요? G12. G5부터 G12까지 써져 있죠. 그래서 G5부터 G11을 이렇게 긁어줍니다.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자꾸 어디서 더블 클릭 소리가 나요. 그냥 드래그 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엑셀은 글자 수정으로 넘어가서 버그 납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냥 폭 하고 꺼집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엔터. 그럼 최대가 얼마래요? 138. 138이라고 구해져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가요? 네. 어렵지 않죠, 얘는. 넣고 범위 딱 잡고. 자, 두 번째로 해볼 거는 롤플레잉 게임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볼 거예요. 이건 좀 어려워. 롤플레잉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할 건데 자, 교재 페이지는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구할 거예요. 교재는 113페이지에 2번 그림, 2번에 써져 있는 문제를 참고해서 풀어줄 겁니다. 자, 사용하는 함수는 dAverage 함수랑 라운드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자, 다시 문제를 보면 롤플레잉 게임의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고요. 그거를 100원 단위까지 구하고 나머지 값은 반올림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dAverage는 무슨 함수냐?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표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되어 있는 표. 자, 그리고 에버리지가요. 평균이에요. 그래서 dAverage가 붙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조건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만 탁탁탁탁 추출해서 그거에 대한 평균값을 딱 구해줘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AVR, H. 첫 번째, 표 전체. 요게 데이터베이스를 뜻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머리. 어떤 걸 가지고 계산할 건지 그거에 대한 머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이라 그 조건이 속하는 조건 필드, 그러니까 즉 머리. 조건이 써져 있는 머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 써져 있을 거예요. 교재 114페이지에 써져 있어요. 필드가 머리예요, 참고로.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는 조건이 뭔지부터 찾아줘야 되거든요. 조건이 뭘까요? 롤플레잉 게임이 조건이고 구해줘야 되는 거.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 요렇게 두 개 다 찾았어요. 이제 찾아야 되는 거. 자, 그럼 풀어보죠. 자, D14에다 클릭하고 위에 상단에 요걸로 쓰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검색을 할 거거든요. 이 14에 클릭했나요? 네. 자, 그리고 는하고 DA 써줄게요. DA 썼어요? 네. 그럼 DA로 시작하는 함수가 쭉 옆에 짜라락 나옵니다. 그죠? 위에서 세 번째가 뒤에 에버리지네요. 네. 뒤에 에버리지 더블 클릭. 그 위에 건 뭐예요, 중간에? 몰라요. 했나요? 네. 자, 그러면 뒤에 에버리지 나머지 글자 다 써졌죠? 네. 자, 그리고 그냥 이제 쓰면 쓸 수 있어요. 그 식을. 근데 그렇게 쓰면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헷갈려서, 인수가 헷갈려서 우리는 마법사의 도움을 빌릴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면 fx라고 써져 있죠? 네. 요거 클릭. 했나요? 네. 자, 그러면 창 하나 뜨죠? 네. 선생님 떠요? 네. 자, 그럼 세 가지의 인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라 그랬어요. 이때 표 전체는 머리를 포함해서 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B4부터 H11을 다 블럭 잡아줘요. 싹 다. 뭐 J12까지 해도 상관없는데 글자 써져 있는 건 H12까지니까 B4부터 H12까지 범위 잡아줍니다. B4에서부터 H12까지 쭉 드래그해서 범위 잡아줍니다. H10이에요, J10. J12까지 해도 되는데 어차피 J12에는 글자가 안 써져 있으니까 그냥 빼고 잡자고. 데이터 값이 없잖아요, 거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왜? 자, 두 번째는 계산할 필드입니다. 두 번째 칸에다 클릭 먼저 하세요. 두 번째 칸에다 클릭하세요. 클릭했어요? 네. 자, 계산할 필드는 판매 금액에 대해 평균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머리 판매 금액을 찍어줘요. H4. 계산할 필드 머리 대가리 H4.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한 필드인데 우리 조건이 뭐였죠? 롤플레잉이었죠. 그거 써져 있는 데가 9분이죠. 그래서 9분부터 롤플레잉을 블럭을 잡아줍니다. D4부터 D5. 세 번째 칸에 클릭하고 D4부터 D5 드래그.
네, 두 개 같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확인. 그러면 평균값이 4833.333333 구해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런가요? 네. 잘 나와요? 네.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지금 롤플레잉 게임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100원 단위까지 구한댔어요. 그러니까 게임 판매 금액 평균만 구할 게 아니고 반올림도 해줘야 돼. 100원 단위까지 남기고 나머지 반올림.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라운드 함수입니다. 라운드가 반올림을 하는 함수거든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두 가지가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자릿수가 들어가요. 9, 8, 7, 6, 5, 4, 3, 2, 1. 자,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숫자를 썼을 때 너무 기니까 못 읽겠으니까 7,000원 합시다. 자,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숫자를 썼을 때 나는 정수로 표시하고 반올림하고 싶어. 그러니까 소수점 자릿수를 버릴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반올림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반올림을 할 거지, 어디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반올림을 할 건지 자리를 정하는 게 자릿수예요. 이때 정수로 표시하겠다. 소수점을 다 없애고 1의 자리 숫자부터만 표시하겠다. 그러면 자릿수가 0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소수점 한 자리 숫자까지만 표시하고 여기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 값에서 반올림을 하겠다. 그러면 자릿수가 1이 들어가요. 자, 그럼 얘 반올림한 결과가 얼마 나올까요, 선생님? 7,654.3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7,954원. 7,654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5면 55. 반올림이 되니까 7,655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10의 자리까지만 표시하고 1의 숫자에서 내가 반올림을 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결과가 얼마 나올까요? 7,650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반올림을 해서 반올림 안 되잖아. 그래서 7,650. 이러면 7,700이 되는 거예요. 여기 10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 숫자까지 표시. 이해됐어요? 네. 이런 게 자릿수.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 이 15에다가 100의 자리 숫자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반올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15에다 클릭하고는 라운드 불러줄게요. R5 써줍니다. 는하고 R5 씁니다. 썼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라운드 나오죠? 요거를 더블 클릭할게요.
했나요? 네. 자, 그리고 라운드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뭐라 그랬어요? 반올림하고 싶은 숫자. 근데 우리 결과값 어디 있어? 여기 24에 써져 있죠? 네. 그래서 24를 클릭을 해요. 했나요? 네. 그 다음에 콤마 100의 자리 숫자까지 반올림을 한대잖아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2. 바깥에다 할 때는 콤마 2. 콤마를 써야 돼요. 밖에서 할 때는. 마이너스 2층 빼기 2층이에요. 네? 네. 빼기. 선의 자리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4,800이라고 반올림 돼서 나오죠. 자, 그럼 우리 즐거운 산수 시간이에요. 자, 지금 현재 214에 써놓은 식이 위에 겁니다. 맞아요? 네. 214에 써놓은 게 D 에버리지를 통해서 구한 평균값이에요. 그리고 그걸 라운드에다가 넣었어.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식을 두 개 나눌 필요 없이 식을 합칠 수가 있겠죠. 이게 여기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이 14에다가 다음처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부터? 라운드부터 쓰고 여기에다가 D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구한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콤마 마이너스 2로 해도 그대로 값이 계산돼서 나와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를 돕고자 제가 두 개를 쪼개서 했지만 요 214셀 대신에 이 식을 그냥 대입을 해버려도 된다. 그냥 써버려도 계산이 나온다. 아, 오늘 함수 다 안 끝나겠는데. 자, 그럼 지웁시다. 24, 15 다 지웁시다. 했나요? 자, 그럼 여기 24에다가 둘 중에 뭐부터 써야 될까요? 라운드부터 써야 될까요? 디에버리지부터 써야 될까요? 라운드. 라운드부터 써야 돼요. 왜냐면 라운드가 바깥에 그 안에 24 디에버리지를 넣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는하고 라운드. 자, 그 다음에 디에버리지 바로 연결해서 넣어줍니다. 는하고 아로 쓰면 위에서 두 번째 라운드 나오죠? 요거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라운드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 숫자를 우리는 디에버리지를 위한 구한 숫자를 넣을 거기 때문에 DA 또 써주고. 자, 위에서 또 세 번째 디에버리지 나오죠? 요거 더블 클릭. 딜레트해서 지우면 돼요. ESC 누르세요 일단. 그러면 뭐가 없어졌을까? ESC 누르세요 선생님. 딜레트는 이게 딜레트, 지우는 건 딜레트. 는하고 라운드 RO.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냥 구하면 어려우니까 위에 FX 누르고. 자, 뒤에 에버리지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표 전체, 머리를 포함해서 B사부터 H14
J12까지 또는 J12까지 하셔도 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할 필드. 판매 금액을 평균을 구할 거라 H4. 자, 그리고 세 번째 칸에다 클릭하고, 자, 구분이 롤플레이인 것만 추출해서 평균을 구할 거라 D4부터 D5를 드래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D 에버리지는 끝난 거거든요. 더 이상 넣을 게 없으니까 왼쪽 위에 수식 입력줄에 라운드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 창이 라운드로 바뀌어요. 수식에 괄호가 없다고 안 나오네. 안 바뀌는. 라운드 더블 클릭 안 했구나 다들. 응. 자, 마이너스 2 써줍니다. 이제 안 불러왔다. 확인 누르라고 누가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넣을 인수가 없습니다. 라운드까지 다 채웠으니까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4,800이 계산돼서 나와요. 그런가요? 네. 자, 나머지는 저희 내일 합시다. 내일 안 하잖아. 아, 내일 쉬지. 모레 합시다. 지금 아직 함수 안 한 게 좀 있어서요. 저장하고 오늘 거 마무리 할게요. 선생님 꼭 들고 와야 돼. 지우면 안 된다. 자, 파일 누르고요. 저장 누르고요. 찾아보기 눌러줄게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USB 드라이브 클릭. 했나요? 오른쪽에 엑셀 폴더 더블 클릭. 저장하는 이름은 엑셀로 데이터 분석 시트 만들기. 단원명 그대로 할게요. 엑셀로 데이터 분석 시트 만들기. 지금 이게 ITQ 엑셀 시험이랑 되게 비슷해요, 모양이. 그래서 한번 복습은 꼭 해보셔요. 어려워. 어렵지. 쉽지 않지. 함수는 진짜 어렵지. 됐어요? 저장합시다. 짜짱짜짱.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모레 뵙